안녕하세요. 서지연 세무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세무 마인드셋 프로젝트입니다. 마인드셋은 들었는데 세무 마인드셋은 뭐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세무 마인드셋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세무사가 된 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요.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이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다가 잘못 신고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고 걱정스럽게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을까? 처음에는 세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차이가 아니라 세무 마인드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법 지식은 있지만 세무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상황 B와 상황 C처럼 아는 세법 지식 수준에서의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을 잘 넘어가지만 상황 A와 같이 세법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 마인드가 갖춰진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무 마인드를 거쳐 어떻게 행동할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행동하면 세법에서 문제되지 않게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결과의 시작점은 생각이고 이 생각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갖췄는지에 따라 결국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 다른 생각들은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저는 세무를 하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그럼 세무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세무 마인드셋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세무 마인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무 마인드셋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떤 사업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자의 종류는 세무를 알기 위한 기초 뼈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데요. 사업자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비용 저 비용 지출을 많이 했는데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다 인정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내가 지출한 비용인데 그냥 다 넣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적격증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앞으로도 많이 말할 것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이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적격증빙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받고 사업용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건 간이과세자인 경우만 가능하지 일반 과세자와 거래했는데 이 적격증빙을 안 받고 간이과세자처럼 통장 이체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비용을 반영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종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세금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주변에서 법인 사업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시작했는데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개인 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를 낸 경우,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소득세를 5년간 아주 많게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받을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매출을 꼭 발행해야 하는데 간이로 사업자를 냈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서 번거롭지만 일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지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지를 알려면 어떤 사업자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고 세무사와 상담하면 나에게 더 맞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를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사업자는 먼저 내가 어떤 걸 파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세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내 생산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입장권, 주택임대용역 등이 있습니다. 과세란 면세 외에 열거된 모든 재화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만 알면 나머지는 과세이기 때문에 면세되는 품목만 알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므로 면세가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데,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내가 매출 예상이 적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간이가 안 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과세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이 있습니다. 노란 박스의 업종은 일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기도 하니 노란 박스에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알림 소식, 고시 공고, 고시,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간이과세자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내도록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고 해서 간이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업종에 따라 간이가 유리할 수도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는지 사업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내가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이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주체입니다. 법인에서 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일 뿐이지 개인사업자처럼 내가 주체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바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아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은 내가 아닌 별도의 인격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격체가 번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법인과 개인 어떤 사업자가 유리할까? 이 부분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매출액이 커지는 어느 순간에 법인 사업자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인이 개인보다 알아야 할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개인 사업자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다 파악한 후 하면 훨씬 더 법인 사업자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덜컥 법인 사업자로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꼭 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파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내가 매출액이 어떤지에 따라 관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하라는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별거 없죠? 사업자의 종류는 이게 다이니 이 표만 기억하시면 세무를 아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세무 용어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들을 날이 올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드 셋!